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100년 전에 그 기사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919년도 2월 24일 날 기사인데요. 유행 독감, 예를 들어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다가 지난번까지 이제 역사적인 흐름,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다. 되게 몇 년 주기로 유행하더라. 유럽에서 발생되기도 하고, 아시아에서 발생되기도 하고, 호주에서 발생,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번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그 경과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1918년도에 상륙합니다. 이제 가을에 상륙해서 10월, 11월에 걸쳐서 엄청난 많은 사상자를 내죠. 그러다가 12월 들어와서 거짓말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또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일본에서 오사카나 동경에서 다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인천이라든지 평양남도 순천, 전라도 순천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순천 이런 데서 발병이 되고 강릉에서 사망자가 발생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해에 1919년도 봄에는 이제 3.1운동 있었던 해인데요. 이 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가을에 다시 또 시작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행하도 예를 좀 잠잠하다가 좀 괜찮다 또 이게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독감이 갑자기 오는 거냐, 뭐냐. 역사적인 흐름을 한 번, 두 번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행의 역사 3.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날 기록인데요. 유행 독감의 역사, 유행 감기의 증후와 예방법, 이제 3편입니다. 3편.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증상을 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역사적인 생뚱맞은 나라 이름 대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증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이 양도 많고 제일 또 중요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100년 전에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계통이거든요. 지금 우한폐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즘 말로 벤치마킹 할 수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약간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행 독감의 역사, 유행 감기의 증후와 예방법 3편. 원총감부 기사와 우두동이라고 하는 촉탁이가 조사를 한 거다. 이 병의 증세는 뭐냐? 이제 증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유행 감기의 병 증세는 유행하는 때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백 년에 걸쳐서 기록된 걸 보면은 300년 전, 400년, 200년 전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어느 때는 이렇게 나타나도 이게 약간씩 변형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근데 이 당시는 바이러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병 증상을 정확히 보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 기록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항상 똑같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일정치는 않으나 대개 중태는 사람이 많이 죽고 중태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는 살짝 스쳐가는 독감들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그 독감들이 변형이 돼서 간혹 사람들 와장창 죽이더라는 거죠. 때로는 몇만 명, 때로는 이 당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나 사망한 거야.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1차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물자도 부족하고 전쟁 중이니까 더 전파되기 쉬웠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만 보통 감기보다는 조금 불쾌한 점이 더 있더라. 뭔가 좀 보통 감기랑 좀 다르더라. 일반 감기는 아니고
그것도 뭐 어쨌든 뭐 이제 유행 정도가 하고 뭐 어쨌든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뭐 심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증세가 유행하는 중에 그게 변하여서 위험하게 되는 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도 우한폐렴이 막 번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증상을 하나도 몰라요. 검사하니까 뭐 바이러스 있다라는 거 알려지고 본인은 전혀 자각을 못한 무증상 감염자죠. 이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걸려도요 뭐 2, 3일 잠깐 뭐 약간 감기 기운 있다가 그냥 스며들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그냥. 그런데 간혹 가다 이게 폐렴이나 기관지로 확 진전이 돼서 며칠 만에 사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감기가 유행할 때에도 처음보다는 증세가 차차 완화하여진 듯 하다. 그러나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병의 잠복기가 극히 단축되면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전파력이 무지 빠른 거야. 그리고 감염되면은 되게 이제 잠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전파가 되는데 잠복기가 짧으니까 자기도 감염된 줄 모르고 또 다른 사람 또 전파가 되니까. 근데 그러게 이제 지금도 급속도로 퍼진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왕왕이 가끔 그러니까 이따금씩 잠복할 사이도 없이 그러니까 잠복기가 극히 짧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또 딴 사람한테 이렇게 되자 즉시 발병하는 수도 있으나 즉시 전파력이 무지하게 세고 즉시 발병될 수 있으나 그러나 대개는 전염된 지 하루나 한 3일 정도 지나서 발병이 되더라. 그러니까 보통 잠복기가 하루 내지 3일이더라. 그러고서 사람이 아프더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 당시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보면은. 물론 이제 잠복 긴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과 며칠 안 돼서 나타나는 거. 같은 이웃사촌입니다. 이 당시하고. 그래서 이게 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너무나 전파력이 세다는 거예요. 그냥 뭐 몇 명 그냥 딱 전파되고 끝나면 되는데 뭐 그러면 이게 막 급속도로 번지니까 문제. 통제 불가능하다. 완전 고속 전염되듯이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하급수로 요새 신문 뭐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처음 증세는 이제 증상이 나옵니다. 몸이 나른하고 노곤하고 당연하죠. 우리가 보통 감기 걸리면 어때? 몸이 나른하잖아요. 몸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할 때 더 잘 걸려요. 나거나 또 무신에 때가 없으니까 뭐 항상 왔다 갔다 뭐 정해진 시간이라 지금 오한 기운이 나기도 하고 뭐 이따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오한은 추위를 싫어하니까 의실 추운 거야. 이거 추워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은 에어컨 바람도 선뜻 추운 거 이것도 오한 넓게 봐서 오한이 됩니다. 이게 또 자기 몸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추운 거야. 이게 오한 기운입니다. 오한이 나면 또 신열이 나. 그러면 이제 이마 만져부터 열이 있어요. 우리 보통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 감기 걸렸다 초기 증상 이마 열이 있고 의식을 춥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이나 기운이 없는 사람은 현기증을 느껴요. 현기. 아이고 어지러워. 피곤해. 어지러지래. 뭐 앉았다 할 때 아찔하거나.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경우로 어떡할까? 두통이 오겠죠. 머리가 아파. 우리 감기 걸리면. 그리고 뒷골도 땡기고 머리 아프고 무겁고 머리가 무겁다. 욱신욱신하다, 땡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저도 임상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리고 요렇게 되다 보면요,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밥맛이 없죠. 밥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먹은 것들이 헛구역질 같이 토하기도 하고 헛구역질이 나게 돼요. 왜냐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신경 마디마디 하듯 이렇게 저리다가 땡긴다고 할까? 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의뢰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다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현기증만 있고 뭐
구역질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개인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더라. 이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감기 걸리면 어때요? 보통. 몸이 기운이 날까요? 아니죠. 몸이 나른하죠. 아유, 그리고 졸려.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의식을 춥고, 그리고 몸에 열이 나고, 그리고 어지럽고, 그 소화가 안 되고, 약간 헛구역질 같은 나타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증상이 하나, 둘, 셋, 이게 다 나타나는, 이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2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3개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다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겠죠. 그건 개개인의 편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나타나더라. 흔히 이 증세는 잠깐 있다가 곧 그 병의 본래 증세가 일어나며 간혹 먼저 일어나. 본래 증상이 나타나. 본래 증상이 뭐라고 따는데, 아까 거는 이제 예비 증상이고, 본래는 폐 기관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병, 그 병의 본래 증세는 오한이 일어나. 오한은 똑같습니다. 의식이 추웠고. 그리고 오한이 심하면요, 몸이 떨려요. 전율. 그리고 이렇게, 우리 보통 추운데 오래 있거나 이러면 막 살이 떨린다 그러죠. 꼭 그런 느낌. 그래서 몸이 떨려요. 의식이 추워요. 온도가 급격히 차이가 나버리면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몸이 추우니까 스스로 막 떨려서 전율을 해서 세포를 막 운동을 시켜서 그래서 스스로 열을 좀 내려고, 살아남으려고. 안 그러면 내가 얼어 죽으니까. 얼어 죽는 표현 이상합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내가 세포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살기 위해서 스스로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육들이. 그게 전율입니다. 몸이 떨리는 거.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한이 심하면은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때가. 그리고 아까는 약간의 신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열이 38도 내지 40도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고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보통 감기 같으면은 약간 미열, 그리고 약간 오한기 이럴 수 있죠. 근데 스페인 독감이 딱 하면은 열이 팍 솟고요. 그리고 오한이 심해져서 막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율. 이제 그것까지 나타나더라. 더 심해진 경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특징은 뭐냐면 오한과 고열입니다.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이 오한을 그렇게 별로 안 따지고 고열만 따지나 봐요. 우리는 이걸 되게 중시한다. 오한, 한의학에서 오한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온도계가 40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구하다 보면 여기 있더라. 그래서 40도. 고열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보면은 어디 갈 때 온도 체크하잖아요. 이제 그걸 체크하게만 방면. 근데 이제 오한을 체크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모르죠. 한 10년 지나 100년 뒤에는 또 오한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 오한까지 체크할지 모르죠. 한의학에서는 중시합니다만 기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지나치 못했는데 두통. 보통 감기 때 두통은 있죠. 약간의 두통이 굉장히 더 심한 두통입니다. 더 표현한다. 더 심해지고 두통과 아울러서 더 올라서 요통, 지절통. 지절통은 뭐냐면 마디마디 다 아파지는 겁니다. 관절이 다 우리 감기 몸살이라고 하죠. 몸살 심하게 앓으면은 삭신이 다 지근지근합니다. 뼈마디가 욱신거린다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임상을 하다 보면 그런 표현을 내가 듣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두통도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세가 불편하다가 요통이 오고, 그리고 이제 뼈마디가 다 지끈지끈 아파져요. 지절통까지 생기면서. 이러면 어떨까요? 손발이 기운이 날까요? 나른할까요? 당연히 몸이 나른하죠. 매가리가 없어지는 거야. 욱신욱신 나오고 그러면 완전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파무침이나 솜을 물에다 탁 넣으면은 탁 늘어지잖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몸이 다 나른해지고, 구미가 없어. 구미는 입맛이라는 겁니다. 입의 맛. 밥맛이 없어지고, 당연히 식욕도 떨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폐경의
딴변, 폐경이라는 게 기관, 이게 폐입니다, 폐. 폐로 공격을 해서 폐에 염증, 폐렴이 생깁니다. 기관지염이나 폐렴. 그걸 병발이라고 하는, 병발이라고는 같이 생기더라. 즉, 본래 약간의 독감 같은, 감기 독감 같은 거였는데, 폐를 공격해서 폐가 완전히 숨쉬기가 곤란하고 폐렴으로 확 진제돼서 사망하는 게, 요게 이제 나타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통의 감기보다도 더 심한 감기 증상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두통, 요통, 지절통, 그리고 사지 나른하고 밥맛이 없어지고, 하고 이제 폐렴이 문제가 되더라. 이 병은 원래 증세 이외에 폐경 계통, 원래 증상이라는 게 이렇게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독감이 더 심해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폐경 계통, 즉 폐렴이 생겨서, 폐계통에서 딴변, 즉 폐렴이 생겨서 생기고, 또한 소화기와 신경계도, 소화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밥맛도 뚝 떨어져 소화도 안 되고,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경계 치면은 온몸이 저리저리도 아프고 막 저려진다는 거죠. 저리고 땡기고 아파지고. 그리고 그거는 개개인별의 그 아픈 표현은 다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똑같은 증상 이렇게 봐도요, 환자별로 느끼는 정도가 좀 달라요. 표현 방식도 약간 달라요. 어쨌든 이제 다 소화계와 신경계, 그러니까 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배가 더부룩해진다고 배를 복진을 하면 배가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또 대소변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번에 유행한 감기는 이제 스페인 독감을 말하는 겁니다. 감기는 어떠냐? 폐경, 즉 폐렴과 신경계를 흔히 침범하다. 자, 이 당시 특징은 폐렴이 많이 나타났고, 신경계, 이게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땡기고 삭신쑤시는 게 많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장애, 그러니까 소화기 장애라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화기에 장애가 된 일이 적지 않았다, 많았다.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요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냥 가볍게 끝난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종류별로 나눠지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가 다 있더라. 이제 또 구체적으로요. 즉, 코와 인후. 이제 이게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은 코하고 인후가 여기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콧물이 나오거나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돼서 여기가 더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코와 인후, 기관, 또 기관에서 더 나눠진 게 기관지죠. 기관이 있고, 거기서 또 가지 더 나눠지면 기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다바. 여기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기관지가 닮어?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관지에 한 칸 띄고 가다바라고 있다. 가다바가 뭐냐? 가다바. 카타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다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흐릿해서 뭐가 잘못 짰나 했더니, 네, 카타르라고 해서요, 콧물이 막 줄줄 나오는 겁니다. 네, 점액이. 그러니까 콧물이 계속 코 푸는 거죠. 때로는 이제 입에 점막이 헐기도 하고, 코에 콧물이 계속 흐르기도 하고, 그건 이제 종류별로 다릅니다. 일단 콧물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가다바, 카타르로 콧물이 계속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이제 독감이 심해졌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냥 이쪽에 해서 나오고, 두통, 당연히 있겠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관절까지 아프고, 지절통, 삭신이 다 시큰시큰 아파지는 거야. 그리고 요통, 아까 설명드렸죠. 요통. 이게 다 동반됩니다. 그리고 몸이 힘들어서 눕다 보면요, 당연히 허리 아파요. 우리 하루 종일 누워있어봐. 허리 아파요. 그죠? 요통. 또, 밥맛이 당연히 없죠. 밥맛 있으면 걸리지도 않아. 걸려도 금방 나서. 당연히 밥맛이 뚝 떨어져.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독감에 걸렸거나 이러면 밥을 억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심으로 이겨야 된다고 흔히 그런 얘기가 옛말에는.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징이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니까 복통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편비증이 뭐냐면요. 편비증입니다. 편비증. 편비증은 뭐냐면요. 저릿저릿한데 한쪽만 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서 이제 한쪽으로 저릿저릿하고 신경들이 찌릿찌릿합니다. 이걸 편비증인데 증이라고 표현해 편비증이라고 했는데 편비증입니다. 편비증과 또 소화기에 안 좋으니까 설사, 복통 설사. 왜냐하면 되게 변비보다는 설사가 더 많더라고요. 이런 되게 저도 임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증상이 왔던 환자 보면 되게 변비는 좀 드물고요. 설사가 더 많아요, 사실은. 소화기능이 떨어졌을 때. 어쨌든 설사와 같은 증세가 있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카타르 계속 콧물 나는 거 있죠. 이게 카타르인데 이걸 옛날에는 가다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한문으로 표현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이 한글로만 돼 있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좀 오역을 할 뻔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띄어쓰기라도 잘 되면 좋았는데 띄어쓰기도 안 해놓는 바람에 오히려 그랬습니다. 유행할 때의 기후라든지 환자의 연령, 그러니까 이제 유행할 때 이제 봄철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나타나는 증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한폐렴이 이른 봄에 나타났어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뭐 중국에서는 이제 작년 겨울부터 나타났습니다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 거는 금년 봄이에요. 구체적으로. 봄철과 이제 여름 들어와서 이제 나타난 증상과 요걸로 이제 끝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가을에 2차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유행으로. 그럴 때 증상이 똑같을까? 다르다는 얘기죠. 봄에 유행할 때와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증상과 우리나라 증상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기후라든지 조건의 그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바이러스를 하더라도 변형이다 그 지역에다 개인에 따라서 그 민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증상들은 조금씩. 그리고 저도 이제 임상 보고를 계속 보고 뭐 이런 게 나온 거 보면은 이게 달라요. 조금씩. 예,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행할 때의 기후라든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에 또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예,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뭐 어린애 이게 다르더라. 같은 것에도 상관없이 유행이 전염되는데 기후에 따라 이게 좀씩 증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전염은 확 되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조금씩 편차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늦은 가을로부터 겨울, 이른 봄철에 왜냐면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겨울철에만 유행했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난방과 이게 우풍 센 거, 온도 변화가 심했어요. 한옥이 사실 우풍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건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겨울보다는 오히려 여름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 에어컨을 트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유행을 하더라도. 왜? 요새 난방이 잘 되고 이렇게 단열재가 많이 발달돼서 온도 변화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겨울에는. 그런데 여름에는 반팔로 있다가 에어컨 빵빵 되더라면 오싹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이 당시에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이때와 다르게 지금은 여름이 더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임상을 보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이 하며 또 연령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가 1살이 안 된 갓난아기들, 1살 돌 이전 아이들은 그리 전염되지 않으며 그래서 지금도 임상 보면은 갓난아기들은 감염되는 별로 없어요. 뭐 간혹 있긴 있습니다. 외신 보면은 있습니다만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젖을 먹는 아이들은 엄마만 튼튼하면 애들 별로 안 걸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면 20세 이상, 40세가 된 자는 20살부터 40세까지 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출입을 자주 하는 까닭이 이제 많이 걸리더라. 왜?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파력이 세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은 가만히 자택격리 시간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답답해하고.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자택격리를 해도 뭐 그냥 견뎌요. 왜? 그냥 집장. 하여튼 젊은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도 이 당시에도 젊은이들이 더 많이 걸렸다. 왜? 왔다 갔다 더 많이 해서. 이걸 이제 이 당시에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병의 경과는 대개 일주일 내외면, 보통 일주일 정도면은 다 낫더라. 지금도 보면은 며칠 지나고 금방 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경쾌해 지나 더 끄는 수. 일주일이지만 보통 열흘, 2주일 가는 수도 있더라. 뭐 어쩌든 개인 편차가 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병의 유행이 오래 끌고 안 입고 오는 거는 오래 갈지 않을지는 유행하는 성질에 따라서 두어 주일, 그러니까 2주일 정도 지나지 아니한 수도 있고 혹은 몇 달 내는 1년 동안을 끄는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어땠어요? 그 역사적인 걸 봤어요. 뭐 몇 년도에 유럽 어디서 발생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걸 좀 봤더니 뭐 그냥 뭐 잠깐 뭐 한 1, 2주일 뭐 2, 3주일 딱 끝나는 수도 있고 몇 달인 수도 있고 1년 걸리는 수도 있고 1년이 더 넘게 걸릴 수도 있고 이거 종류별로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죠. 이번에 우한폐렴도 뭐 몇 달에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뭐 금년에 끝날지 또 뭐 내년까지 또 갈지 그 이후까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장을 봐도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단언을 못합니다. 확정적으로. 뭐 알 수가 없었죠. 하만 이제 역사적인 기록상으로 예전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이 병이 유행할 때에 지금은 홍역이 거의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두창은도 이제 그 천연두인데 이것도 거의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지다. 이거는 예방접종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건 진짜 박수 받을 일이고, 진짜 우리가 그 양방에서 큰 업적 중에 하나고, 진짜 그거는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겁니다. 이거 옛날에 이게 되게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홍역, 두창, 하질이 뭐냐? 하질은요, 이제 기가 뭉쳐져서 이게 참 되게 광범위한 질환인데요. 이렇게 단단해져서 뭉쳐지는 이런 걸 말하는데요. 어떤 하질, 기가 뭉쳐져요. 이건 사실 양방에서 이해하기 힘들죠. 한의학 용어니까요. 하질이 함께 유행하는 수가 있으나, 근데 사실은 감기가 독감 바이러스 유행할 때는요, 홍역도 바이러스, 이게 다 바이러스입니다, 사실은. 넓게 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같이 유행할 수도 있으나, 근데 이제 홍역 이제 뭐 이렇게 막 해서 지금도 이제 많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간혹 있긴 있죠. 어쨌든 홍역 붉게 변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홍역 앓고 있으면 어린애들 일부러 홍역하는 이제 놀러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면역시키려고. 옛날 얘기입니다. 이 감기로 구축을, 그러니까 아까 홍역이나 뭐 천연두라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이 독감 바이러스가 원체 독해가지고선 이게 밀어내나 봐요.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오히려 이 홍역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축을 당하여 이러한 전염병이 도리어, 내가 보는 원문에 김초라고 나오는데 감소로 저는 봤거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김초는 잘못 써진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고어사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 김초가 무슨 뜻인지를 아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그냥 감소로 번역을 했습니다. 문맥상. 그래서 감소해서 더 줄어드는 수가 있더라. 뭐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까지는 저도 그 연구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이 병에 걸리면 약 일주일 동안은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아니하는 면역성.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은
이어서 두 번째 걸릴 때는 그 금방 걸리는 건 일주일 이상이 걸리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완치됐는데 또 재발된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 후에는 두 차례, 세 차례를 걸린 수도 많다. 그러니까 한 번 걸렸어요. 나섰어. 그렇다고 뭐 3일 뒤에 걸리는 건 아닌데 보름 뒤나 한 달 뒤 다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완치된 또 보름 뒤에 또 걸려 이런 수도. 지금도 완치자가 다시 재발한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되게 며칠 더 지난 다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요런 임상 케이스들을 쭉 이제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찰을 시키면 시키면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시키면 써야 돼요. 시키면 전기 앞에 썼다는 얘기다. 앞에 설명한 증세라야만 돌림감기라고 생각했다. 이런 증세가 있어야 되는. 이 당시에 진단 키트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진단 키트 있어서 딱 합니다. 이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을 보고 이해를 했던 거죠. 이 병은 운기. 운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금년에 운세가 있고요. 이제 내년의 운세, 작년 이게 다르다고 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년 시작, 금년은 무지하게 더울 것 같습니다. 뭐 1년 장기 예보하는 거 있잖아요. 금년은 뭐 비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일기예보도 하듯이 그 옛날 이제 오운 육기에서는 뭐 갑자을축을 따져서 금년에는 이제 여름이 더 더울 것이다. 금년에는 뭐 가을이 더 빨리 올 것이다. 뭐 금년에는 뭐 그 비가 많을 거다. 뭐 이런 어떤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운기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그 운기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 기상 상태가 안 좋으면 병에도 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의 조화를 맞추면 인간이 편안한데,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안 맞고, 여름인데 더워야 되는데 여름이 선선하거나, 늦봄이나 초여름에 가지고 우박이 떨어지거나, 일교차가 심하거나, 이게 조화가 안 맞는다. 이러면은 인간들이 병에 걸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유행병들은 전염병이다. 이런 것들은 갑자기 급속도로 번지니까, 이런 경우는 하늘의 운기가 안 좋아서 많이 전염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는 거죠. 이런 전염병은 아무리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 몇십 명 갑자기 고생을 하니까 이거는 하늘의 기운이 안 좋아서 생긴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운기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무시는 못 해요. 왜냐면 그 해 보면은 건조 많이 하면 이게 이쪽이 더 나빠지거나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운기와 장감은 감기가 오래 가는 겁니다. 장감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일 장감, 20일 동안 가는 사람, 30일, 40일 가는 사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기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런 장감병이라고 합니다만, 장감과 더 나아가서 유행성 뇌 척수막염과 같은 증세를 낫게 하는 수가 있다. 이건 뭐냐면요. 요것도 사실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웃긴 것이요. 이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스페인 독감에 사실 바이러스는 다 넣어놨었죠. 스페인 독감에 이 병독이 독해서 이 독한 놈이 이런 놈도 이길 정도로 이 스페인 독감이 독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증상들이 줄어들고 스페인 독감이 왕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넓게 봐서는 같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봐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병은 발병이 속히는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되는. 그러니까 전파력이 엄청 빠르고 걸렸다면 금방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확 해서 며칠 만에 사망하는. 이게 특징이거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것과 처음부터 폐의 병이 침노하는 것과, 그러니까 딱 시작되자마자 폐가 나빠져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거,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또 신열이 속이 퍼지는, 이건 뭐지?
갑자기 고열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도 우한폐렴의 특징이 그거죠. 폐렴이 문제가 되는 거고 고열이 확 임상적인 특이 증상이거든요. 이 당시 똑같아요. 열이 확 올라가는 것이 다른 병과는 다르다. 지금 말한 우한폐렴 똑같습니다. 사실 이웃사촌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H1N1 바이러스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약간 변형된 것 뿐이지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 당시에 기록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찰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것들을 보면요. 잠복기가 하루나 3일밖에 안 되더라. 금방 되더라. 그리고 피곤하고 오한, 의식을 춥고 고열, 열이 와장창 나고 현기증, 두통, 구역질이 특징이더라.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증상으로 봤을 때요. 또 반복입니다만 계속 누워있고 힘들어 요통, 허리도 아프고 관절마다 다 아파. 삭신수셔, 지절통, 밥맛 떨어지고 식욕감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폐렴, 폐염증이 생겨서 사망하더라. 인후나 기관지염 사망. 지금은 또 똑같죠, 그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즉 가다바, 즉 콧물을 줄줄 흘리고 지절통. 요건 사실은 이제 요게 같은 얘기네,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를 안 지웠네,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쑤시고 소화기가 안 좋으니까 복통, 설사, 그리고 한쪽이 지릿지릿 찌릿거리고 마비되는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 당시에도 매우 중시하게 20대와 40대 왜 많이 걸릴까? 건강한 사람 왜 걸릴까? 이상하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 그거는 외출을 많이 해서 그렇더라. 지금도 젊은이들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 만나고 클럽 가고 이태원 가고 해서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언뜻 생각하면 젊은이도 왜 많이 걸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출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월 24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